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기업 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기업으로 봤을 때 최대의 규모의 실적 기록을 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그렇기 때문에 5,500선을 넘어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단 약간은 아쉬운 게 장중에 그래도 20만 전자를 넘어섰다가 약간 상승 탄력을 둔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110만 주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 차익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에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 관망 심리가 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브리핑 통해서 삼성전자 실적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기업이 잘 벌 수 있을까 굉장히 희망 섞인 그런 데이터를 오늘 보고야 말았습니다. 최대 규모로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1분기 매출이 133조, 영업이익이 57조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4위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첫 번째는 애플이 있었습니다. 70조 넘었죠. 두 번째는 아람코가 있었습니다. 한 61조 원대 나왔을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57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4위 타이틀을 매달면서 4위 기록을 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이게 4분기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넘어선 거고 그때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고 사실 30조만 해도 퀀텀 점프였는데 메리츠증권에서 최근에 한 53조까지 벌 것이다 이렇게 냈고 그게 가장 맞아떨어진 근사치였죠. 결국 오늘 57조 2천억 원 영업 실적을 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43조가 조금 넘었는데 영업이익 한 분기 만에 1분기 만에 57조를 넘어서니까 굉장히 1분기 만에 잘한 성적표였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최대 호황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8조 9천억 원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거의 2018년 반도체 초호황이 있었을 때 전체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으로 실적 데이터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도체가 이끌었을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이제 종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50조 원 정도 상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됐지만 세부적인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았고 이건 곧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이란 전쟁통에도 수많은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적 데이터가 그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죠. 범용 디램이나 낸드가 전분기 대비해서만 봐도 90% 이상 인상이 됐을 가능성, 인상되면서 그게 실적으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업부 분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측치는 이 정도 됩니다. 일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법합니다. 여기 완제품 세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영업이 저번에는 4조 원대였거든요. 이제 절반으로 깎여서 한 2조 원대로 축소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봤을 때 적자가 지속되거나 소폭 흑자로 전환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1조 하만 전상 부분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니 해도 이쪽이 부진하더라도 소폭 돈을 벌었을지라도 굉장히 오늘 잘 나온 이유는 메모리 초호황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지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국내 증권사도 베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를 분석했고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 30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 KB증권은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 밴드 최상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분석했지만 가장 공격적으로 높게 잡은 그런 부분이 KB증권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제 디램가가 1년 사이에 250% 그리고 내년은 187%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는 그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327조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이게 KB증권 자체적으로도 기존 대비해서 거의 50% 가깝게 올려 잡은 거고요. 1년 사이에 327조라는 돈은요. 1년 사이에 8배 증가한 그런 수치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벌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반기에 더 벌 것으로 보여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1배 증가한 그런 수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127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00조 되겠다. 그래서 요거 더하면 327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겠다. 요게 이제 수치로 제시한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따지면 제목에도 써놨지만 월 평균으로 했을 때는 27조 원을 벌어들이는 건데 이게 월입니다. 월 27조 원 버는 거고 일 평균 하루는 오늘도 지나면 이제 9천억 원을 벌게 된다.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익 창출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 그리고 한국 경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 영업이익만 해도 311조 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1년 사이에 10배 성장한 그런 규모가 되겠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쪼개서 디램과 낸드가 성장, 동력으로 아주 확실한 그리고 우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디램이 242조 원입니다. 1년 사이에 8배 증가. 낸드 같은 경우에는요. 34배나 올라간 흐름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75조 원. 사실 디램 대비해서 증가율로 봤을 때 낸드를 더 보셔야 됩니다라고도 많이 언급드렸는데 그게 수치상으로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추정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은 488조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 1위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4위를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488조 정말 벌게 된다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TSMC의 영업이익과 시총을 비교해 보면 또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거든요. 일단 엔비디아가 357조 영업이익, 삼성전자 327조 원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딱 30조 원 차이가 납니다. 요거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엔비디아 시총이 6,487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200조 안 되나요? 1,200조, 여기 KB증권에서 1,248조 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2,206조 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나 잘 버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대비해서 한 30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엔비디아 시총 대비해서는 19%, TSMC에 비해서는 57% 수준이라서 확실한 저평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KB증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올린 이유, 여기서도 비교 분석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염승환 LS증권 이사 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시장 기대치보다도 잘 나온 데다가 최근에 50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뛰어넘을 정도로 이제 너무나 좋은 실적이 나왔고 아마 디램에서만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메모리 쪽에서만 아마 50조 이상의 좀 이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은 사실 이게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매주 좀 올라갔는데 이게 좀 비현실적이었죠.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가? 그게 좀 믿기지 않은 뭐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숫자가 아침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도체에 대한 시각 자체가 자꾸 이제 피크아웃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이런 제시된 숫자들이 좀 꿈 같았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로 좀 오늘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은 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올해는 뭐 300조 원, 내년에는 480조 원까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 향후 전망도 좋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분기가 가장 좋고 뭐 점점 꺾인다면 피크한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 지금 뭐 반도체는 계절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뭐 2분기, 3분기 또 4분기 뭐 메리츠증권에서는 4분기에 영업이익을 무려 104조로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올해 연중 내내 좋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크아웃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오늘 지금 삼성전자 보니까 조금 이제 윗골이 달면서 좀 빠지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삼성전자가 보통 실적 좋을 때 항상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발전소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실적은 너무 좋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위에서 눌러주고는 있지만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익 추정치가 자꾸 올라가고 이번 1분기가 이게 시작이거든요.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아마 영업이익 50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오히려 좀 이렇게 밀린다면 오히려 또 저는 한번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로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생각만큼 주가는 안 가서 아쉬운 분들은 혹시나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30만 원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0만 원, 정말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뭐 30만 원 가도 비싼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오늘 기준으로 뭐 이렇게 120, 그러니까 이 우선주까지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1,25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랑도 지금 이제 이익 차이가 많지 않은데 시가총액은 훨씬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200조 원에 있는 시가총액이 뭐 충분히 저는 더 우상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30만 원도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50%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실적 가지고 저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좀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실적도 더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실 거 뭐냐면은 30만 원 꼭 간다 안 간다 이거보다도 그동안 삼성전자가 5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잘 검증을 해보세요.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그냥 오른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AI 사이클 타고 반도체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숫자들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랐고 지난 3분기, 4분기, 이번 1분기까지 실적 발표 보시면은 좋은 날 어쨌든 좀 밀립니다. 밀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계속해서 이제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 대하시면 좋겠고 너무 저는 뭐 30만 원이냐 뭐 또 35만 원이냐 이런 목표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길게 좀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죠. 혹시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사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좀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요거는 계속 검증을 하시면서 그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 삼성전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신다시피 30만 원 선까지 잘 가는 과정에서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 관전 포인트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중동발 불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전 9시에 이란의 최후 통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름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막판까지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0만 9,5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3%에서 4% 가까운 상승세가 붙었는데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직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분기 만에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앞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488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글로벌 세계 1위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 엔비디아 대비해서 아직까지 시총이 1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 여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어제까지 이거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은 포착되고 있는데 장 막판까지 들어오는지 이 점을 잘 눈여겨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2% 가까이 오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도 이제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1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가 이렇게 57조 원을 썼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4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 반도체 이 삼성전자의 호실적 타고 함께 움직여줬는데요. 기판 관련해서 이수 페타시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 반도체도 0.79% 가까이 올라줍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방산주도 함께 올라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로 인한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증명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주고 있고 중동발 이슈로 여전히 좀 불안감이 여전한 상태에서 방산 쪽 그리고 신재생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올라주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산 관련돼서 LRG 넥스원 천궁2 수출 이제 시작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와 함께 오늘 3.8%가량 상승세 붙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올려잡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방산 쪽 그리고 필리조선소 관련해서 마스가 협력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4.3%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 가까이 올라줍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LNF가 11%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주목 받아가고 있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해냈습니다. 일단 LNF에 관련해서 이제는 반도체가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해준 만큼 실적 시즌이 시작됐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는 이제 테슬라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산리튬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유럽 판매량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테슬라 향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함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76% 가까이 올라주고요. LG엔솔도 1% 가까운 상승세 가져갑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원전 관련주들도 좋은데요. 현대건설이 4.8%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8%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주 관련해서는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동 재건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함께 묶여서 건설주들이 최근 들어 좋은 긍정적인 투자자들의 시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SMR 수주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주를 좀 따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좀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화학 관련된 업종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LG화학 3.6% 가까이 오르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화학 단지에 타격을 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화학 업종 안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도 테마성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APR이 3% 넘게 올라주고 있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가 붙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달바글로벌에 대한 이
조금 매수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해외 매출이 91%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오늘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작점을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매수게 올라갑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실적 기대감 플러스로 또 LFP 재활용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사업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주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고요. 에코프로 5% 넘게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4% 넘게 오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업종 전반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도 7.81% 가까이 올라주고요. VT도 3.5%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받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원익 IPS도 1% 가까이 상승, SPG도 3%, 2%에서 3%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리노공업이 오름세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5.8% 가까이 올라주고요. 신텍도 5%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ISC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조금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 소부장 관련해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계속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쪽으로는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오늘 소부장 기업 안에서 관련된 종목들 좀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빠지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은 일단은 체크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은데 삼천당 제약이 10% 넘게 빠집니다. 어제 전석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실장은 조금은 실망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록딜 철회 소식도 들려왔지만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15% 가까운 급락세, 오늘도 일단 정규장 들어서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좋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르면서 5,526포인트 지나갑니다. 장중에 5,600선도 회복하나 싶었는데 5,600선을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동 전쟁 관련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까지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오름폭을 조금씩 상승폭이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요. 그래도 실적이 좋은 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앞으로 주가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피 5,521포인트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1,054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을 조금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60선 내려놨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됐고요. 747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됐는데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3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기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에는 그래도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고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왜 지금 반도체가 투자의 적기인가 이런 내용으로 분석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꼭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장의 시선을 잘 보셔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 끝난 이후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유가나 금리나 실적을 가격에 이미 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금융시장은 정점을 통과하는 국면에 있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이미 반영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군 추가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지금 데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 시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확전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어쨌든 소강 상태에 이르를 바 이제는 첫 분기점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메모리 업황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K 증시, 한국 증시 가시성이 최고다라고 언급했고 오늘 삼성전자 물론 지금 146만 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4위 분기 기준으로 괜찮은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미 보여준 바 앞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게 유리하고 주도주 매수는 여전히 K 증시 전략을 갖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핵심 매수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앞으로 시장의 핵심은 고유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고유가는 지속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115달러를 상회할 가능성도 시나리오로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저 눈치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고용 데이터만 보더라도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이런 부분에서 증가수나 실업률 같은 부분에서도 경기가 많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금리 인하를 할 적절한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금리가 높다 코스피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멈출 것이다. 그런 흐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그 근거는 약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고 봤더니 대통령 집권 여당, 대통령이 중심으로 된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부분은 3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 1934년, 클린턴 때 1998년, 아들 부시 때 2002년. 이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41번이 최근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매우 불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현실 이런 변수를 더 우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보다 는요. 현재 유가, 물가, 그리고 여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상 원하지 않죠. 금리 인하 굉장히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던 예전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물가, 여론, 군사 비용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시고 시장은 고유가 지속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DB증권에서 기판업체에 대해서 분석했던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말인즉슨 투자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여가지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증권에서는 기판업체 한 곳만 공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한번 매수해보세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삼성전기가 대형주 중에서는 최선호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커버리지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TLB 이렇게 전통 기판주 중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 매력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올라가고 단가가 인상되고 믹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장 증설하는 바 신규 공장이 있겠고 연내에 공장 증설이 이제 가시화되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팔아도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에서 AI 시대에 더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AI 시대에 이 기판을 원하는 이들이 많고 그리고 핵심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까 1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단가 인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급업체에서 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가 인상되는 분 2분기부터 추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오늘 이제 기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놨지만 실적의 변수는 결국 단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늘지 않아도 하나 팔아도 수익이 더 많이 내면 실적에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실적에서 성공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전 레거시 수요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PC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더라도 AI, 최첨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 수요가 늘어나는 바 이쪽에서 먹을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향후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AI 인프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데이터 센터, GPU, ASIC 반도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고다층, 대면적, 미세회로 수요가 높아지는 바 기판, 고부가 가치 기판에 대한 수요는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베라 루빈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체가 몇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그리고 기판 업체 그런 부분에서 묶음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삼성전기 앞서서도 증권사에서 최선호주 대형주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IBK 투자증권도 오늘 삼성전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은 33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해외 기판업체들의 밸류가 높아지는 바 이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요. 증권사에서 60만 원 정도 이제 밸류가 평균적으로 형성이 된 듯합니다. 1분기부터 영업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거고 올해 그럼 영업이익이 65%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괜찮은 실적인 거죠. 그리고 패키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서버, AI, ASIC 확대, 이거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하나투자증권에서 현대차, 기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모빌리티 기대감 여전한 거 아시죠? 최근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빠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차 효과가 또 본격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아가 탑픽입니다. 상반기 북미와 유럽 이런 부분에서 신차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곧 기업 설명회가 열리거든요. 이쪽에서 아틀라스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에 향상을 줄 그런 청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로드맵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주가는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그 차량 그런 쪽으로 혁신 성장 기술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 싶고 그게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물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좀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아이오닉 3 좀 대중화, 좀 뭐랄까요? 가격이 저렴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 수요를 대응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와 현대차 공통적으로 보면은 연내 친환경차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과 유럽 주력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줄 가능성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에 개선을 가져다 줄 동력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좀 기대치에 좀 못 미쳐서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한 24% 정도 성장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관세 비용을 제외한다면 영업이익률은 좀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목표주가 73만 원으로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하나오션 대비, 삼성중공업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업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극복되면 긍정적일 수 있고 지금 미국 투자나 특수선, 수주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호위함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여기다 적어놨는데 조선 부분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목표주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써놨고요. JP모건이 HD 현대중공업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저평가 매력에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JP모건의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지금 보면 역대, 그죠?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가 최고의, 그죠?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주식이라는 거는 약간 어떤 시황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이 중동,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어떤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약간 목을 조우는 이런 어떤 현상들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재료 소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지금 오늘보다는 더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담감을 갖고 지금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하락 방향을 잡고 있기는 한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내일이죠, 그죠? 4월 8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까지 그 최후 통첩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트럼프가 공약을 할 거다. 그죠? 그럼 또는 뭡니까? 공약을 안 할 거다.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다시 연기할 수도 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느냐면은 이게 어떤 결론이 날 거냐 이거죠. 만약에 공약을 하게 되면은 그죠? 어떤 종목이 움직이느냐면은 약간 해지성 종목, 유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재료 관련한 그죠? 그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에 공약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지수가 그하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지수 관련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트럼프가 또 연기를 한다, 또 시한을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이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시비가 막 엇갈리면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어제 그 북한의 김여정의 얘기에 따라서 지금 대북주들이 살짝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실만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의 어떤 연설을 통해서 항상 좀 부정적인 언어를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수익 구조를 극대화
한다. 그렇다고 뭐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저런 부분 때문에 뭐 풀베팅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주식시장에서는 매수, 매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망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여러분들께서 뭐 주식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그죠?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관망의 자세가 좋다. 내일 4월 8일 9시에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 나오는가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다소 보수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내용물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봐야 되는 오늘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반도체 전략 중심으로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천정부지로 오르던 디램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 유통시장에선 일주일 만에 최대 30% 폭락하며 투매 조짐까지 나타났다. 중동 분쟁 장기화와 당이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영향이다. 여기에 일부 중고 제품 중심의 가격 붕괴가 겹치며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 하지만 업계는 피크아웃은 아니다는 판단이다. 현물 가격 비중이 낮아 제조사 평균 판매 단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변수는 중국이다. 저가 디램이 글로벌 공급망에 침투할 경우 향후 완제품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압박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핵심 축은 변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용 고부가 메모리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서버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실제 2분기 디램 고정거래가는 최대 30% 인상 전망까지 나온다. 현물은 흔들렸지만 돈이 되는 시장은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업이 이 정도라 이제 벌 그런 여력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삼성전자가 딱 심어줬습니다. 네. 일단 최대 규모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분기 20조 넘었다고 그야말로 난리를 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앞자리가 지금 몇 번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완전 네. 퀀텀 점프에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그 추정했던 이익이 53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최대한 54조까지 봤는데 지금 57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추정치, 그다음 평균치는 뭐 30조대였으니까 네. 완전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호실적이 지금 나온 거고요. 저도 내심 기대했던 건 40조 중반이나 후반대까지 나와도 그래 시장에서는 괜찮게 볼 거다 했는데 그 이상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실적은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분위기는 지금 2분기, 그다음 하반기, 그다음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든지 대외 변수 이런 거와는 좀 별개로 AI 그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는 그 수요는 계속되고 있음을 이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 없겠다는 걸 네. 다시 한번
확연히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 또는 반도체 투탑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제 이렇게 좋았는데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세게 안 가느냐 하시겠지만 사실 요 며칠 반등도 좀 나왔었고 네. 그리고 내일이든 또 모레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또 어떤 네네. 행동을 할지 가만히 안 모르고 두겠다- 또 발언을 두겠다고 어떻게 했죠. 바꿀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좀 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해소가 좀 안 돼서 지금 시장 반응, 주가 반응이 세게 안 나오는 거지 지금 리스크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주가 반응은 뒤늦게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삼전 이제 그 컨콜이 이번 달 말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공시가. 세부적인 실적 나온 거죠. 네네, 확정 공시가 좀 실적하고. 나왔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실적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그리고 어제 그 P5 투자하겠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평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광 장비를 드리겠다고 했기 네네네. 때문에 증설 이야기를 또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할 네. 겁니다. 증설한다는 것들은 이제 양산을 더 늘리는 거니까 이에 따라 매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또 공급량이 늘어나면 또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가 반응은 제가 볼 때는 30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컨퍼런스 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쯤 되면 전쟁 이슈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주가 반응은 그때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평택 공장 이 부분도 이제 P5 뭐 이런 네.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메모리를 엄청 증가시키지 못해도 공급을 갑중의 갑이잖아요. 그럼에도 가격을 세게 부르면 실적이 개선됐는데 이제는 뭐 공장 증설되면 메모리 더 많이 찍어내고 그러면 이제 P와 Q가 동시에 네. 예, 이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오르면 그럼 앞으로 정말 돈 잘 벌겠네. 뭐 300조, 400조가 거짓이 아니겠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향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제 전망보다는 뭐 시장 조사 기관들 전망이 훨씬 더 잘 맞고 있고요. 네. 지금 전망치를 더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높이를 지금 높여가고 있고 최근 지금 전망 보니까 삼전 영업이익이 27년 갔을 때 488조. 네. 제가 연초 불과 한 3개월 전이죠. 이때 봤던 27년도 삼전의 영업이익은 300조 원대였거든요. 400조는 훨씬 뛰어넘어서 거의 500조 원 네. 가까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세계 1위 영업이익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네. 예, 이게 진짜 현실일까 하는 그런 수준의 지금 영업이익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적 계속 좋아질 거다. 결국 기업은 이익이 좋아지면 주가는 계속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우리가 바라보고 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배 대표님께서 KB증권의 이제 분석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36만 원까지 올려 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3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으려나 정말 이게 실현되려나. 근데 어쨌든 실적에서는 만약 이제 시나리오대로 되면 네. 정말 400조를 여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바이긴 합니다. 여담이긴 한데요. 예. 아침에 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타 방송사의 그 다른 애널리스트 분의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과거에는 전망치가 틀렸다 그러면 저희가 기분 나빠했는데 네. 너무 낮게 잡으셔가지고 아. 잘 나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틀렸다는 내용이 예.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더 주가는 더 갈 가능성이 네네. 있으니까 투자의 맞습니다. 흐름에서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높아질까? 사실 이런 의문도 듭니다. 네. 네, 궁금해진 상황인데, 근데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리고 오늘도 막 드라마틱하게 못 오르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 피크아웃 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디램 현물 가격 하락, 조정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네. 이 디램의 현물 가격 또는 디램 범용 디램으로 봐야겠지만 이쪽 가격이 좀 빠진다는 이야기들은 그 2월 말 3월에도 뭐 유럽 쪽 같은 경우 좀 빠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기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원체 이익이 좀 좋다 보니까 또 가격 조정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으로는 주가라든지 뭐 또 실적이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디램 현물 가격은 약간 단기 시세를 좀 많이 반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HBM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은 AI, 이제 서버 이런 쪽인데 지금 실제로 디램 이쪽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뭐 PC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가격 좀 반영을 좀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이익의 약간의 훼손은 지금 좀 더 큰 시장에서의 이익 훼손은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게 들린 것들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HBM 주력 제품에서의 어떤 이익 훼손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빅테크들이 가격이 높다 한들 물량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나오는 듯해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를 좀 매일같이 들여다보면 LTA 계약이라는 용어가 네. 자주 나오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의 그 효과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지. 예. 일단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은 공급망이 좀 안정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원재료를 항상 빨리 받고 원하는 시기에 받고자 하는데 네. 요즘 분위기 봐서는 반도체 만들기 바쁘죠. 예, 그래서 지금 삼전 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발표하던 그 즈음에 할 때 아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고 물량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재고가 없다는 얘기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갖다 줄 물량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를 해놔야 되고 많이 해놔야 돼요. 지금 가격 비싸게 지금 주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물량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지금 물량 확보 못 해놓고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은 이들 기업들은 향후 5년, 10년 그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매출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고 경쟁자에게 뒤처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익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예.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도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예,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삼전 하이닉스에게 증설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컨퍼런스 콜의 핵심이었어요. 증설 요구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삼전 하이닉스 공이 뭐라고 했냐면 계획된 대로는 할 거다. 다만 고객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해서 늘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주가도 더 갔거든요. 결국 가격 이슈가 더 있을 거라는 얘기고 지금 조금씩 증설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계획된 순서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늘리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규모 증설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당장 뭐 2분기만 하더라도 뭐 가격이 30%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예. 지금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분기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4위를 기록한 거니까 첫 번째는 애플, 그다음에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삼성 네. 이렇게 된 건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외국인의 매수가 좀 일부 들어오긴 하네요. SK하이닉스에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도 네. 지금 뭐 실적은 원체 좋기 때문에 앞서 삼전이 세계 1위가 된다.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위, 4위까지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익이 좋은 거고 지금 하이닉스가 분기 지금 1분기는 31조 얘기 나오는데 2분기 40조, 3분기 50조 계속 앞자리가 바뀌면서 단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한 170조 또 180조 그 전후가 되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뭐 230조 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의 성향상 하이닉스의 좀 변동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약간 안정적으로 가시는 걸 좋아하시고 네. 약간의 변동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많이 투자하시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또 하이닉스를 좋아라 많이 하시니까 저는 하이닉스 보유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환율 이런 부분도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일단 우리나라는 예.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 실적이 좋아지고요. 반도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일 때는 달러를 가져오고 네. 비용은 원화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 만큼. 지금 환율이 한 1,300원, 400원대 있다. 1,500원대에 갔기 때문에 불과 뭐 3월 한 달만 놓고 봐도 매출이 더 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숫자로 뭐 나온 거 보니까 $1 환율이 1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약 2에서 3조 원 정도의 이익이 늘어나고요. 하이닉스는 네.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 이건 우리가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환율 내려가면 이익이 또 빠지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금 벌어들인 이익에서 불과 몇 조 정도 빠지는 거니까 네. 크게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 당장 지금 환율이 또 급격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또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 뭐 자동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현대차도 환율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이 증가되는 업종들은 우리가 꼭 체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눌린다라는 거는 코리아 전체를 보고 이란 리스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지. 사실 수출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맞습니다.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어제였던가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KB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 36만 원까지 올려졌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역시나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크게는 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분들은 30만 원 전 가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익 기준 놓고 볼 때는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밸류에이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기준 놓고 볼 때 올해 지금 전망되고 있는 26년도 영업이익 기준 PER은 한 4배 정도 오래되고요. 내년도 PER 기준으로는 3배수까지 떨어집니다. PER이. 근데 지금 경쟁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이크론이 예. PER 17배 거래가 돼요. 야, 네, 그 말들은 단순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를 해도 지금 삼전 주가는 3, 4배 가야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도. 그러면 지금 20만 원 좀 안 되는데 2배만 가도 40입니다. 30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1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라고 보면 지금 20만 안 될 때 이 밑돌대가 매수하기에 상당히 좋은 가격대죠. 그러면 저는 지금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P4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이제 투자 뭐 이렇게 늘리면서 증설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섹터 기대할 네. 수 있겠죠. 그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오늘 프리마켓 시장 분위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체로 반도체 소부장들이 딱 포진을 했고 여기는 삼성전자 실적도 이슈가 있었지만 제가 네. 볼 땐 어제 나왔던 증설 이야기들도 네. 분명히 한몫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장비군들을 그래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장비주들이 재밌는 게 자사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면서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자사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이 지금도 들어가겠지만 향후 다음 단계 버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향후 3년, 5년 뒤에 그 증설 이슈까지도 먼저 좀 땡겨가지고 밸류를 받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비주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소재주는 무조건 반도체 기업들 실적과 비례해서 갑니다. 그러면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캠 이런 기업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것 같고 부품주는 리노공업과 ISC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역시나 SNS텍이라는 기업인데 네. 브랭크 마스크라는 거에 지금 국산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하반기 실적에 계속 반영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결국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이런 기업들을 좀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픽해 주신 반도체 소부장 섹터 같은 경우에도 실적 굉장히 무게를 두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포문을 열면서 이제 줄줄이 스타트가 됩니다. 꼭 봐야 할 업종과 기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 시즌 들어갔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종도 반드시 봐야 되고 AI 지금 이 투자 확대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전력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여기에 인프라 구축에 핵심 전력기기 쪽 투자 포인트는 다 비슷합니다.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다음에 산일전기. 뭐 오늘 일진영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투자 포인트는 결국 미국 쪽에, 북미 쪽의 투자 때문에 수주가 늘어난다는 게 공통적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서 현재 미국 공장을 뭐 가지고 있느냐, 지금 뭐 증설 중이냐 이런 걸로 내가 약간의 타픽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차치해 두시고 증설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게 느는 거, 수주가 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에러스 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어제 또 수주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숫자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즌에 전력기기 업종도 반드시 보시고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은 제가 주가 흐름상 HDN 일렉트릭과 산일전기가 그나마 고점 대비 약간 눌려서 횡보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볼 때 개인 투자분들은 좀 매수하시기엔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횡보 종목들을 사두시고 예. 실적 발표와 함께 올라가기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주까지 이렇게 픽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시작으로 이제 실적 시즌 여러분 대비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런 투자 전략 포인트 찝어서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협상 시한 D-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또다시 석기 시대 경고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7일 오후 8시까지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리와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를 4시간 내 파괴하는 군사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전체를 하룻밤 만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협상 시한도 하루 연장됐지만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상황이다. 미국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군사 옵션을 공개하며 양면 전략을 유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호르무즈 작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주둔 미군 규모를 과장 언급하며 동맹 부담론까지 다시 꺼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텅스텐이라는 자원을 둘러싼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길어지면서 미사일과 탄약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소재로 쓰이는 금속이 바로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녹는 점이 3,400도를 넘는 초고융점 금속입니다. 미사일 관통체나 항공, 방산 분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전략 자원인데요. 특히 한 번 사용되면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계속 소비되는 소모성 자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텅스텐 공급 구조입니다. 전 세계 텅스텐 원료의 약 80%를 중국이 쥐고 있고요. 이미 수출 통제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가격은 1년 사이에 최대 6배에서 7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텅스텐은 반도체에서도 핵심 소재로 쓰이는데요. 특히 육불화 텅스텐, WF6라는 가스 형태로 가공돼 반도체 칩 내부에 전기 신호가 흐르는 배선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디램이나 낸드, 로직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공정에 들어가고요. 특히 3D 낸드처럼 층을 계속 쌓는 구조에서는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는 소재에서 지금 공급 불안이 시작된 겁니다. 현재 공급망을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중국이 텅스텐 원료를 공급하고 일본 업체들이 이를 가공해서 WF6를 만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를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중간고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WF6 공급의 약 25%를 담당하는 일본 업체들이 하반기 감산을 예고했는데 이유는 바로 중국산 텅스텐을 확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는 상반기까지는 재고로 버티지만 하반기는 장담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고 일부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럼 이 흐름, 실제 투자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기업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WF6를 포함한 굴 속의 특수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인데 고순도 가스를 자체 공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공급 불안 구간을 대체 공급자로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 소재 특성상 한 번 공급이 시작되면 쉽게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은 중장기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기업은 바로 한미글로벌입니다. 최근 한미글로벌은 텅스텐 공급망 재편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광물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자원을 캐는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한미글로벌은 글로벌 건설 사업 관리 경험과 중동을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자원을 흔들고 자원이 반도체 공급망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기술이 아니라 누가 자원과 공급망을 쥐고 있느냐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내일 또 재밌고 신기한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벨 신일섭입니다. 자, 아쉽네요. 장 초반에 강했던 거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힘을 못 쓰네요. 자, 이게 외부 변수가 너무 강해서 지금 온전히 지금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어저께 그 트럼프의 인터뷰까지 해서 한 1시간 23분 정도짜리 영상인데 거의 한 절반을, 물론 트럼프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랑 케인 합참 부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나눠서 시간이고 나중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그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그 미군 대령 구환 얘기 있죠. 정말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 트럼프가 직접 그걸 얘기를 하는데 한 30여 분을 다 썼고요. 나머지는 아까 저기 보도에서 나오다시피 그 동맹국에 대한 그 비난이나 섭섭함을 드러내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4만 5천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을 너무 찝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계속 너무 그러니까 세 국가를 가장 많이 찝었는데 한국, 일본, 호주를 가장 많이 찝던데 나머지는 그냥 나토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막 중동 국가는 칭찬하더라고요. 사우디, 카타르는 잘해줬다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도 지금 계속 또 뭔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한테 또 관세 보복이라던가 우리나라랑 일본이 또 그 쿠폰 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자금을 부담하면서 다 미국인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 그 이득 보는 건데 우리나라, 일본 그 국민은 거의 이득을 못 보고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산업 살리려고 그 관세 인하 쿠폰을 뭐 몇 천억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목리를 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또 관세 전쟁의 여파가 또 남아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 붕괴 이거 지금 해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종전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석유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석유 문제뿐만이 아니니까 더 문제인 거죠, 지금. 비료의 원료인 칼륨, 반도체에 쓰이는 헬륨, 아까 나온 텅스텐,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중요한 요충지라 특히나 우리는 원유를 중동 두바이 원유를 주로 들여다 쓰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뭐 미국산 사라고 하는데 미국산은 비쌉니다. 미국산은 맑고 깨끗해요. 땅이 좋아가지고 맑고 깨끗한 경질류만 나와가지고 비싸요. 그 저기 뭐 중질류 조금 더럽고 뭐 끈적끊는 그림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정제해서 납부타도 팔고 이래야지 롯데케미칼도 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린 두바이 원유를 써야 되는데 지금 미국산 원유를 당장 사라고 하면은 이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 저기 길도 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당장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전환되기 일보 직전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자, 오늘도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된 주식인데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이죠. 대한조선이 지금 나중에 상장됐죠, 우리가 좀 끝에. 이거 지금 상승률 상위 보는 건데 거래소 상승률 상위에 광전자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요즘에 계속 괜찮죠. 그리고 지금 흥하해운이라는 종목, 요것도 지금 오늘 하려는 대한조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코스닥도 보니까 코스닥도 지금 CS라는 종목이 최근에 그 5G, 6G 관련해서 지금 광통신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도 보니까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또 급등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가냐면은 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안 풀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대한조선 볼게요. 이것도 이것도 좀 수혜를 받는다고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그 사태가 길어지면은 지금 수혜를 본다는 종목들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은 이론적으로 구조상 좋죠.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모든 산업이 막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흥구석유도 그렇고 지금 뭐 흥하해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랑 대한조선이 좋은 이유가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조선 설명하면 지금 이 거래소의 흥하해운, 거래소의 흥하해운 그리고 코스닥의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다 설명이 됩니다. 일단 지금 대한조선은 1987년에 설립됐는데 상장은 작년에 됐어요. 새내기주거든요. 새내기주. 이름은 정말 딱 대한조선. 엄청 오래되게 생겼죠. 딱 봐도 대한조선. 그렇죠?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늦게 상장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조방원 할 때 나오는 그 조선의 대표주도 있잖아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런 대형사들하고는 좀 분류가 되는 중형 선박 아래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금 작은 선박들. 근데 이게 왜 뜨죠? 호르무즈 해협 굉장히 좁죠. 근데 지금 후티 반군이 홍해도 지금 막아버리겠다는데 홍해 거기는 더 좁대요. 그러니까 좁은 데를 가려면 일단 배가 조그매야 돼요. 얇아야지 가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사이즈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주력 선종에서도 유리합니다. 주력 만드는 게 원유 운반선이에요. 원유 운반선이고 아까 흥하해운이라는 회사 있었잖아요. 거래소에서 지금 그 상승률 4위, 7.78로 상승률 4위하고 있는데 흥하해운은 해운사고 대한조선은 조선사잖아요. 조선사가 배를 만들고 해운사는 뭘 합니까? 그 조선사로부터 배를 사서 배를 이제 빌려주면서 용선료를 받는 그거잖아요. 근데 대한조선이 원유 운반선 만들고 흥하해운은 주로 원유 운반선 바로 그 배를 사가지고 얘네가 선주가 되는 거예요. 흥하해운이. 그래서 그걸 빌려주는 거죠. 필요한 저 화주들한테. 그리고 이제 원유 운반선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에즈막스라고 아까 수에즈 운하가 그 홍해에서 나오는 그 운하가 수에즈 운하거든요. 거기를 이제 대체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돼서 거기도 막아버릴 지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절로 돌아가야 된다며요.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그럼 이제 엄청난 저희 운반비가 들어서 도저히 지금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원유 운반선 있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컨테이너선 이렇게 있는데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이거를 이제 PL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캐리어, PC선. 그래서 PC선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바로 흥하해운이 이런 거 주력을 하는 거예요. 원유 운반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사서 이 지금 빌려주는 일을 하는 거고 대한조선은 그걸 만드는 역할을 한다. 원유 운반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딱 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유랑 석유화학제품, 원유에서 결국 석유화학제품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나프타에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석유화학 제품들이죠. 자, 지금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18.1%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25.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127.2% 증가했습니다. 2025년도 3분기 실적 아주 좋죠. 자, 지금 그래서 보니까 내재화를 통해서 외주비 절감하고 도크 효율화 원가 절감, 그 배를 만드는 공간이 도크예요. 그리고 성장성은 노후 선박 교체 및 수요 증가 뭐 요렇게 있거든요. 저기 친환경 기술도 뭐 있네요. IMO 국제해사기구 2050년 넷제로에 대응해서 공기 윤활 시스템을 한다. 뭐 이게 환경 오염도 줄여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조선 그다음에 흥하해운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그리고 홍해도 봉쇄될 우려. 그래서 이제 뭐 작은 배, 수에즈막스, 수에즈 운하 정도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 수에즈막스급, 그다음에 원유 운반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선종으로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들이 사태가 길어져 버리면은 얘네들도 결국 모든 해협이 막혀버리면은 얘네들도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일단 이런 선종이라던가 이런 그 크기, 이런 그 구조 때문에 오르긴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얼마나 벌까요? 봅시다. 대한조선이 그래도 업력이 오래됐으니까 네, 이거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김새만 봅시다. 자, 얼마나 벌까요, 돈을? 돈을 많이 벌어요. 1조 2천억 법니다. 1조 2천억 벌어서 9천억. 여러분 이제 조선철강 건설 많이 보셔서 아시죠? 원가가 너무 높아요. 매출 원가가 9천억이 빠져버리니까
3천억밖에 안 남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3천억 남아서 이제 거기서 비용이 720억 빠지네요. 720억, 일반 관리비 120억, 판매 및 마케팅비 120억, 비운영비 이게 또 450억이네요. 자, 확실히 조선건설, 철강 다 비슷하죠. 항상 이게 빌려야 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영업 비용이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비영업 비용이 많고 그래서 720억이 빠져서 2,400억 남네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벌어가지고 순이익이 2,400억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네, 뭐 다 특성이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기간산업의 특성이 그래요. 자, 대한조선이 13.8배 받고 있습니다. PER은 낮네요. 한국오션이 47.4, HG조선이 41배, HD 현대마린솔루션 28.9,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 21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PER이 낮습니다. 뭐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 34.77배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받고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슈입니다. 이슈는 바로 이거예요. 중동위기 때문에 중소형 조선사가 반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수에즈막스급 발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수주를 했는데 1분기 수주가 12척이 쌓여있네요. 수에즈막스급 15만 톤 원유 운반선 수주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고요. 자, 최근에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2척 수주했습니다. 2,760억 원짜리.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갈 수 있는 이 적당한 크기의 원유 운반선이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으로 K조선, HJ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다 중소형 조선사죠. 주력 선종을 보세요. 여기도 MR 탱커잖아요. 여기 원유 운반선 같은 거고 5만 DW 이 T급 요거는 이제 적재 중량 톤수라고 해서 요 얼마나 적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양을 한 거고 여기 K조선도 지난해 15척 수주를 했고요. 올해 1, 2월 달에 5척 추가 수주를 했습니다. HJ중공업은 미국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또 진출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중소형 조선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부각을 받고 있다. VLCC 있죠. 이게 베리라지거든요. 베리라지 크루드 캐리어. 엄청나게 큰 원유 운반선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저 좁은 해협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에즈 막스급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형 조선사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잘 도망갔다 이건 그렇게 해갖고요. 싸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리 관심이 없을까요? 아까 나도 진짜 손절칠까 했는데 소액이라 그냥 참음. 의왕 쉽지가 않네. 돈 벌자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아, 오늘 다 마이너스 전환해버렸네요. 코스피, 코스닥 아쉽습니다. 자, 오늘 실리콘2 코스닥에서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가 지금 그 코스피에서 APR이 지금 발군의 실력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APR은 진짜 무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오르네요. 자, 이제 코스닥에서 실리콘2 같은 업체는 이 APR 비롯하여 뭐 APR보다 더 인디 브랜드들을 되게 백업해주는 업체죠. 글로벌 이커머스 175개국 수출, B2B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2를 직접 이렇게 상품명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동, 이탈리아, 멕시코에 2025년도 신규 법인 설립됐고요. 그리고 AGV 그 자동화 물류 로봇 시스템을 도입했죠. 이거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이런 저희 공제 없잖아요. 물류센터. 얘네가 다 해줍니다. 대신 56.4% 연결 기준 매출액 상승. 그다음에 46.9% 영업이익 상승. 49.6% 당기순이익 상승. 아주 좋습니다. 글로벌 K뷰티 수요 올라가고요. 한류 콘텐츠.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그쵸, 그 부인이 또 올리브영 저기 화장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도 K뷰티에 빠져 있고요. 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밸류에서 높은 점수 받고 있고, 자, 얼마 버나 봅시다. 실리콘2는 대한조선만큼 조를 벌까요? 아, 이것도 1조는 버네요. 1조 1,000억 원 매출액 나와서 확실히 다르죠? 이거 반반이잖아요, 거의. 매출 원가가 7,600억이고 3,400억 남습니다. 거기서 1,780억 비용 발생되고요. 일반 관리비가 590억, 영업 및 마케팅비가 700억, 비영업 비용이 360억. 역시 여기는 판관비가 가장 많이 들죠. 그렇죠? 비용이 1,700억 빠지고 1,600억 남습니다. 1조 벌어서 1,680억 정도 남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50.6배. 청담글로벌이 와 저렇게 많이 받나요? 이거 그냥 유통회사인데요. HL홀딩스가 17.8, 실리콘2가 13.7. 골프존 홀딩스를 골프 기업을 같이 놨네요. 7.7배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2는 중간 정도 있네요. 그렇죠? 평균 PR이 20.3배에서 평균 PR보다 낮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슈입니다. 유럽 매출 호조의 실적 기대. 이것도 중동 우려죠. 중동 우려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대한조선은 직접적으로 미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중동 시장 매출 여기에 빠졌어요. 1분기 매출이 234억 원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3월 월 매출이 50% 전달 대비해서 빠졌고 2월 달 대비해서 1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0% 빠졌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예요. 근데 어디서 늘었냐? 아까 마크롱 얘기했잖아요. 마크롱하고 좋아하더라고 아시아 문화를. 유럽 시장 성장 동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매출 성장했고 브랜드 수가 38개였는데 올해 1분기에 50개로 늘어버렸습니다. 신규 B2B 바이어가 증가했고요. 자, 그래서 물류비가 상승했는데도 컨센서스에 일단 부합을 했다. 자, 그래서 PER은 11.6배. 화장품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러면서 유럽이 호조 속에서 긍정적 전망했습니다. 유럽을 믿고 있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좀 아쉽네요. 자, 종목이 이분 진짜 많은데, 자, 빨간색 하나도 없고요. 유일하게 실리콘2 검정색입니다. 보합 딱. 나머지 다 파란색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자, 다 빨간색으로 변하시길 바라고요. 더 일주일 안에 49층 가능함. 올라도 기쁘지 않은 주식 1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계속 올라주지. 이렇게 한 방에 오르면 다음 날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아쉬움을 담은 또 한마디입니다. 좀 아쉬운데.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자, 다신 쳐다도 안 볼 거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너는 다신 안 들어온다. 내년에 나야 메모를 꼭 보도록 하렴. 오늘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이 중동 리스크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이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시한 내일 오전 9시인데요. 이때까지 조금 불확실성이 좀 가중이 되면서 지금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부담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내까지 좀 내려왔고요. 5,460포인트 지나가면서 5,500선 내려놨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84%가량 빠지면서 1,03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피 200도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0.34% 가까운 상승 814선 지나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선을 회복해주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를 내려놨다라는 점,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환율이 1,508원 선에서 움직일 때 순매수 기조를 보였는데 환율이 다시금 올라가면서 외국인은 500억가량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1,8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이 그래도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1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70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지만 매수폭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점은 체크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51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중동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1,511원 선으로 움직이고 있고 개장보다 3원가량 오른 현재 시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전히 고환율,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한국 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가파른 성장세의 삼성전자는 단숨에 분기 영업이익 기준 글로벌 빅테크 톱5에 들어섰는데요. 삼성전자는 7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은 133조 원,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은 물론 2018년 기록한 연간 최대 영업이익인 58조 8천억 원과 비슷한 성과를 단 1분기 만에 이뤄낸 겁니다. 잠정 실적이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에서만 약 5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D램에서만 4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엔비디아를 넘어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448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장중에 2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20만 9,500원 선까지 올라섰는데 다시 0.31%가량 상승으로 조금 오름폭을 줄였고요. 19만 3,6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주가도 상승폭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약 1% 가까운 상승세 90만 원 선 내려놨고요. 89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20% 넘게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13.81%가량 지금 여전히 강세 탄력 붙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9,97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 상용화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지며 오늘 2차 전지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중음이온계 리튬 2차 전지 양극재 재활용 기술을 산업용 정밀 여과 시스템 기업 그린코어 ENC에 이전하는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술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이나 폐양극재에서 리튬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폐배터리나 리튬의 95% 이상을 회수할 수 있고 추출된 리튬의 순도도 97% 이상으로 고순도 리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술 상용화로 폐배터리 처리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리튬 확보 안정성을 높여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실적 기대감과 함께 동반 강세인데요. LNF 9% 넘게 오르면서 18만 6,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성일하이텍 주가도 10% 넘게 튀어오릅니다. 6만 6,300원 선 거래되고 있고 코스모화학도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리포트 나왔고요. 2.62%가량 오르면서 15,690원 선 지나갑니다. 삼천당제약이 대규모 블록딜 계획을 철회하고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요. 주가는 이틀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최근 신약 개발 실체와 최대 주주의 대규모 매각 이슈 속에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는 당초 추진했던 2,500억 원 규모의 블록딜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에스패스와 경구용 비만약 실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FDA에 정식 제네릭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하는 프리-ANDA 미팅 요청 및 회신 문서를 공개하면서 FDA의 인정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해당 문서만으로 실제 제네릭 트랙으로 최종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같은 분석 속 오늘 삼천당제약 주가가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0.68%가량 하락 중인데요. 55만 2천 원 선 지나가면서 고점 대비해서 60% 넘게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알테오젠 주가도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심이 흔들리면서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약 1%가량 하락하면서 35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동 불확실성 속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증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내일 오전 9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남겨두고 어떤 협상이 나올지 잘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의 대응 방안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요즘 코스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은 3,000당 제약인데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 가깝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권소연 2대12 마케린 센터장과 함께 3,000당 제약 이슈 다뤄드릴게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자간담회도 있었던 걸로 네. 아는데 어떤 네. 이슈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사이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이게 3월 말부터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네.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삼천원 대학이라는 곳이 올해 초만 해도 주가가 25만 원 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월 말부터 주가가 좀 무섭게 오르더니 이제 100만 원을 넘고 지난달 30일에 장중에 123만 3천 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주당 100만 원이 넘어서면서 이제 황제주에 등극을 한 건데 시가총액도 대략 한 5조 원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5배 이상 불어나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뭐 에코프로도 밀어내고 알테오젠도 밀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주가가 이제 너무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장중 123만 원을 찍은 다음 날에 82만 원대로 뚝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70만 원대, 60만 원대로 이제 쭉쭉 떨어져서 어제 61만 8천 원까지 밀렸고요. 네. 오늘도 이제 시작가가 50만 1천 원이었고 그래도 이제 낙폭을 조금 회복해서 54만 원대까지 올랐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가총액도 4위로 내려앉은 상황인데 최근은 한 뭐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최근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는 먹는 비만야 이 호재 때문이었던 거죠. 네, 예, 맞아요. 예. 이 삼천대약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익숙한 기억은 아닌데 이제 네. 안구 건조증이나 뭐 각막염 같은 이제 예, 안과용 예. 질환 치료제를 주로 만드는 이제 회사고요.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 치료제 같이 이제 일반인들이 사는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처방 위주의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지난 3월 19일에 이제 공시를 합니다. 경구용 인슐린 유럽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회사의 대표가 직접 주주서원을 보냈어요. 여기에 며칠 내로 회사 체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이제 운을 띄운 거잖아요. 네. 다들 기대하면서 이제 공시가 언제 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 30일 날 이 이제 기다리던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 그 라이센스 계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미국 파트너사와 경구용 당뇨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복제약을 미국에서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네. 내용이었는데 뭐 계약을 좀 뜯어보면 공시를 보면 어디랑 계약했는지는 비공개이고 사실 계약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평가는 계약 규모는 좀 기대 이하였고 수익 배분 구조도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마일스톤이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5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삼천당 제약이 90%, 파트너사가 10% 가져가는 걸로 이제 계약을 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아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규모가 얼만데 고작 마일스톤이 1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네. 라는 이제 의문점이 좀 나왔고 근데 파트너사가 대체 어딘데 밝히질 않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비파만은 아니고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아닌가 보네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수익 배분이 이렇게 삼천전약에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인 거잖아요. 90% 그러니까 9대 1인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딱 들어서 알 수 있는 제약 회사, 그러니까 판매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혹시 작전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들이 좀 증폭되기 시작했던 게 한 블로거의 글이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블로거의 글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이 삼천대학이 체결했던 여러 계약들이 여러 차례 정정 공시를 통해서 수정되다가 결국은 중단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이 그랬어요. 삼천대학이 200% 작전주다. 주가 조작 수사를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삼천전자약이 과거 이 계약한 걸 보면 2021년에 중국 기업하고 경구용 인슐린 관련해서 막 2천억 정도 투자 협의를 발표를 했고 해외 백신 기업과도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백신 뭐 관련해서 한 3천억 원 정도 투자 협의를 발표를 했었는데 각각 2024년, 2022년에 뭐 협의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라고 최종 공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시했던 내용들이 좀 엎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이번 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니겠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새 비만 치료제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주변에도 보면 이제 위고비 아니면 마운자르를 실제로 맞고 네. 정말 이제 치료가 필요한 비만 수준이 아니라 살짝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나 좀 살이 좀 찐 것 같아. 네. 이래도 가서 이제 마운자를 맞거나 이제 위고비를 맞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면 덴마크의 다국적 제약회사죠. 노보노디스크. 이제 이 업체가 이제 독보적인 업체인데 이제 체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높여서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GLP-1, 그러니까 이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인데 이 호르몬 연구에서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게 비만 치료제 위고비였고 이 사실 이제 위고비 전에 당뇨병 치료제 이제 오젬픽이라는 이제 물질을 이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했는데 이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투약하면서 보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네. 이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비만 치료에 특화해서 개발한 게 위고비였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위고비 출시되자마자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유명한 인사들이 나 위고비 맞고 살 좀 뺐어. 뭐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풍기 현상을 빚기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위고비가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일라일리라는 제약회사도 주사제 형태의 비만약이 마운저를 출시를 했고 뭐 위고비나 마운저를 뭐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선택해서 만든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주사용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피하 지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네네. 불편하고 이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먹는 비만약에 대한 개발도 이제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먹는 비만약들이 좀 출시되고 있거든요.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위고비 필이라고 이제 출시를 했고 일라일리는 파운데이오라는 이제 먹는 비만약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먹는 비만약이 주사제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뭔가 이제 그 좀 편리함에서도 좀 앞서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HK 이노엔 이런 데들이 이제 먹는 GLP-1 비만약 출시를 좀 준비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 비만약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가장 시장이 큰 곳이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412억 달러.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비만약 시장의 90%를 이제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뭐 이어서 브라질, 캐나다, 호주, 한국이 이제 그다음이고요. 뭐 스페인 이런 순서인데 이 상위 10개국의 시장 규모를 합해서 보면 한 460억 7,300만 달러. 하나로 하면 대략 한 69조 원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거대한 시장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뭐 제품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대응이 참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삼천만 제약 말인데요. 맞아요. 예. 이게 상장사인데 사실 IR이나 PR 쪽에서 대응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네, 이유가 일단은 이제 공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긴 했어요. 뭐 1,500억 원은 마일스톤, 그러니까 단계별로 기술료일 뿐이고 실제 매출은 계약 기간이 10년 동안 한 1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 뭐 이 매출 순이익의 90%는 삼성당이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뭐 블로거가 제기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가 조작이네, 뭐 작전 주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지사항으로 홈페이지에 띄웠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다 사실 무근이고 이런 게시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 이런 것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IMM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 제네릭 등록을 위해서는 이제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애널리스트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사실 확인이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뭐 구독자 그래봤자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블로거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게 이게 조금 더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블로거가 이제 여기에 맞서서 얘기한 게 뭐 이런 글에 무너질 회사라면 그게 더 문제다. 신고하면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이 정도 덩치의 회사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나? 네. IR이라든가 PR도 사실 이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다분히 감정적인 이 내용의 공지를 올린 것 같고도 이제 주주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되긴 했죠. 네. 이게 한때 이제 시총 1위까지 올라갔던 기업인데 네. 좀 그런 구멍은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떤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악재가 좀 여러 개 겹치는 분위기인데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1일에 영업실적 전망 공정공시 미이행이라는 이제 뭐 명목으로
삼청장대학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 원래는 사실 이제 실적 전망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한테 먼저 실적에 대한 이제 잠정식을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엉망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CJ가 한번 크게 그게 이슈가 돼서 뭐 그런 관행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실적 전망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공정 공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동시에 알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도 자료로 배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주가가 급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 누구는 보도 자료를 먼저 알고 누구는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본 거고요. 이렇게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이제 지정 예고가 됐고 만약에 지정이 돼서 이제 벌점을 먹게 되면 최종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 동안 거래가 중지가 되는 이제 그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삼천당 제약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실적 전체가 아니라 한 200여 개 여러 가지 이제 제품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아일리아라는 이제 제품의 이익 전망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 막 이런 이제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크레딧 디스카운트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보도자료로 낼 거를 그냥 공정공시로 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의 이런 우려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변명이 불가능한 거죠. 네. 근데 또 이 대표가 보유지분을 블록딜로 네.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투자 심리를 얼게 만든 이슈가 네. 있었는데 그렇죠. 참 또 의아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우리가 상황에서. 예. 사실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한다, 어떤 예. 이유로든 매각한다라는 게 절대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전인숙 대표가 증여세 등을 내야 되기 때문에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삼천장대학 주식 26만 5,700주를 시간의 매매, 그러니까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지분 규모는 대략 한 1.13%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인 거거든요. 공시 당시에 이제 예상 거래 규모로는 한 2,500억 원 정도 됐던 건데,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제 뭐 주가 고점에 다가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자가 이렇게 블록딜로 팔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삐딱한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결국은 이 블록딜 계획을 철회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증여세를 언급했으니까 이게 승계 작업 중이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삼천당제약의 지배구조를 보면 그 윤대인 회장이 소화라는 기업을 통해서 삼천당제약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 소화라는 그 기업이 삼천당제약의 이제 최대 주주인데 일부 이제 윤대인 회장이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하죠. 이 윤대인 회장이라는 분은 사실 경영학 전공자예요. 네. 근데 이 집안이 이제 병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림대 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이런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한림대 의료원이라는 네네네. 이제 그 의료원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일송학원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일송학원이 이 윤덕선 명예이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데 그 분의 둘째 아들이 이제 윤대인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동성심병원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가 그 조선 삼천당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1986년에 이름을 삼천당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집안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집안이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관계사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서 이제 규모를 키웠죠. 네. 사세를 확장을 했고 그리고 2000년에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더 사세를 키운 이제 케이스인데 이 윤대인 회장께서 보면 이제 일남 일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딸인데 윤은화 씨고 둘째가 아들인데 윤희재 씨예요. 근데 지금 전인석 사장은 이 첫째인 윤은화 씨의 남편. 그러니까 윤대인 회장한테는 이제 사위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윤 회장이 보유 지분을 장녀 부부에게 이제 똑같이 3.41%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했으니까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겠다고 한 건데 이 전인석 사장은 2018년부터 윤 회장하고 이제 공동 대표를 맡았고요. 2022년부터는 이제 단독 대표이사로 경영 총괄을 해왔는데. 지난해 이제 윤대인 회장으로서 지분을 증여를 받았고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블록딜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필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그러네요. 시점에서 예. 팔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고점이다라는 신호로 좀 읽히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좀 해명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연 듯한데 의혹이 해소가 됐나요? 오늘 주가 보면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논란이 이어지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제 기자간담회 열어서 정면 돌파를 하자라고 이제 연 거인 건데 오히려 이제 의구심이 좀 커진 분위기예요. 일단 기술력 검증 논란이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형 단백질 약물을 이제 먹는 형태로 바꾸는 에스페스라는 기술을 하고 이제 먹는 비만약 그리고 먹는 인슐린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임상 결과를 좀 알려달라, 결과를 좀 이제 공유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날 전 대표의 설명은 에스페스에 대해서는 특허 번호가 있고 네. 경구용 비만약 그리고 이제 인슐린은 제네릭 문구를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FDA로부터 제네릭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이게 최종 확정됐는지 그리고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도 보면 뭐 경구용 인슐린 개발에 실패한 경우가 많고 이게 먹는 비만약 플랫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제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는 공개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참석한 기자들이 이거를 좀 공개해달라 그랬을 때 이제 전 대표는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만 밝히고 현장에서 공개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대표가 미국 FDA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서류를 좀 보여줬는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서류가 정식으로 FDA 신청 서류가 아니라 FDA 담당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좀 나왔었고 전 대표도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뭐 이게 사실 기술력이 없으면 아예 이 이메일도 오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은 했는데 그러면서도 허가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뭔가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나온 얘기들은 삼천당 제약이 이 과연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도 하기 쉽지 않은 그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능력이 과연 있겠냐라는 건데 삼천당 제약 직원이 한 42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연구개발 인력은 35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박사급 인력은 1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연구개발 금액도 계속 이렇게 줄이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개발했다고 이제 물음표가 붙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삼천당 제약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등장해서 설명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석상제 디오스파마라는 곳의 이제 대표라는 분인데 이게 경구용 위법에 관련된 지문이 계속 나오니까 전인석 대표는 이제 제가 설명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다른 분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이제 넘겼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 이제 마이크를 넘겨받으면 저는 삼천당 대학에서 뭘 담당하고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소개 없이 그냥 경구용 위고비, 그 경구용 인슐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특허 현황이라든가 뭐 임상 이제 진행 상황 그리고 사업 계획 현황 이런 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뭐 누구십니까? 뭐 이름하고 지택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쪽에서는 이제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삼천당 제약의 관계자로 표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뭐 이분은 테크니션이에요. 뭐 사업 개발 쪽의 전문가예요라고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디오스 파마라는 곳의 석상제 대표라고 알려진 거죠. 근데 사보고서상 보면 삼천당 제약의 임원명단 이분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디오스 파마라는 데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제 무채열 혈당 측정기 사업을 할 때 이제 파트너사였던 건데 2018년에 경구용 인슐린하고 같이 이제 도입했던 그 무채열 혈당 측정기를 뭐 만드는 이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담회를 진행할 때 이렇게 관등 성명을 얘기하지 않고 설명을 이제 전문가인 것처럼 나와서 쭉 하면서 이제 소속과 직함을 물어봤더니 그냥 자리를 대답하지 않고 뜨고 이런 것들도 이제 주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그러네요. 뭔가 시스템이 없다라는 그러면서 좀 의구심이 증폭된 계기가 또 된 거죠. 네. 좀 그런데 이거 이제 바이오 투자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천당 제약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바이오의 햇빛 뜨나 바이오 주가들이 이제 같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같이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지금 GLP-1이라든가 뭐 경구용 인슐린, 뭐 글로벌 계약 이런 키워드로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이제 신약이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 전에는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계약 확정 시에 밸류가 이제 재평가되는 이런 이 패턴을 보이는데
원래 사실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신약 개발해서 이게 실제 상용화되기까지는 뭐 임상 실험도 그렇고 승인도 그렇고 거쳐야 되는 게 굉장히 단계가 네, 많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도 장기적인 안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좀 얘기해 보자면 바이오 투자할 때는 글로벌 빅파마가 선급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마일스톤 구조가 명확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임상이라든가 효능 데이터를 공개를 할 때 학회 혹은 논문 이런 거 이제 약간 공신력 있는 수단을 통해 발표되는지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 사실 숫자가 없는 기술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거고 일정이 밀리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지연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정된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 거고요. 대주주나 경영진이 지분을 파는 행위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분을 오히려 늘리거나 하면 이건 진짜라고 봐도 되는 건데 네. 고점 근처에서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러면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사실 내부자가 파는 회사는 외부 투자자들이 버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요 이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우리 증시 날씨 오늘 화창하게 출발했지만 이내 구름이 낀 모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맑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로봇 관련된 종목, 오픈 AI의 이 로봇에 관련된 내용을 소화하며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진영 오늘도 맑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한국의 전기차의 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0%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오늘 수급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안에서는 오늘 건설주 아무래도 이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재건에 대한 키워드가 건설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자동차, 이 현대차와 관련해서 새만금의 이 9조 원 프로젝트가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맑음으로 출발했지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흐름은 아쉽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가 오늘 테마성 움직임 보이는 점 오늘 화창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4월 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기운 내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